안녕하세요. 154쪽이죠? 네. 건설 파트에. 자, 우리 건설 파트는 사업 주체, 그리고 건설 절차, 자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사업 주체.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건축주 대신에 사업 주체라는 말을 쓰는데 양가로 2번에 종류가 쭉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등록과 비등록 구별하시는 거. 자, 먼저 우리 민간인들을 못 믿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못 믿어서 등록했을 때만 사업주체로 인정해 주는 게 등록사업자입니다. 반면에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등록 안 해도 되죠? 등록 대상부터 한번 봐주세요. 양가로 2번에 1번.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등록하느냐? 1년 동안의 연간,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이상입니다. 나중에 할 사업 승인 대상과 달라요. 요거는 등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사업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가 원칙인데 등록 대상은 1년 동안의 연간이 들어가면서 20호, 20세대 이상이 원칙이 됩니다. 근데 공동주택 20세대에 대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항상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그리고 원룸형과 급약주택 한 세대는 함께 지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함께 합쳐진 세대로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하면 되는 혜택이에요. 30세 이상부터 좀 더 길게 인정하는 게 이게 혜택이죠. 그죠?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니까 25세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등록을 해야 되지만 도시형은 30세대 이상이니까 25세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점에서 30세대가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대지주동 사업은 만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주동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이렇게 장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더 까다롭습니다. 등록 기준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등록, 다음에 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된다. 1번 국가지자체에서부터 2번 토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 공익법인까지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과 관련된 사람들은 등록 안 해도 사업주가 됩니다. 만약에 공공이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5번은 주택주와 민간인입니다.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도 민간인이에요. 근데 이 민간인은 둘 다 똑같이 괄호 속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민간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이나 고용주가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는 등록사업자의 일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주택조합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확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공동사업주체는 민간인이 등록과 공동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역시 기억니은번과 디귿번과 차이점 정도 살짝 보시고 기억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둘이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고 혼자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선 등록을 따로 해야 되고 니은번의 주택조합. 역시 주택조합. 근데 주택조합에서도 제가 괄호 속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공동으로 할 때 지금 공동으로 건설할 때 얘기거든요. 리모델링 조합에서도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증가하는 부분이면 건설 공급에 관련돼 있고, 그래서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이라면 건설과 관련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보통의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조합만큼은 뭐 등록사업자 외에도 괄호 속에 지자체나 공사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경우 두 사람을 뭐 공동사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디귿번은 차이가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한다. 사원아파트 지을 때죠. 그죠?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아까는 할 수 있다. 여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경영에 충실하라고. 고용자가 사원아파트를 직접 지어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경영 잘해서 월급 올려주고 경영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같이 하게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은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기 때문에
고용자는 경영에만 충실하라고. 요거는 해야 된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차이점. 그리고 리을번은 이제 공동으로 할 때 역할 분담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해서 A번은 등록사업자가 전문가니까 시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자가 아닌 사람, B번 아닌 사람이 대지는 땅은 확보하고,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시공 요건을 따로 갖추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는 순간에 건설업자가 되거든요.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B번에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 고용자, 즉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 땅에 지으면 안 돼요.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땅을 제공하고 그 땅의 시공을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러면 소유권은 100% 소유권을 얘기합니다만 괄호 속에 예외는 하나 존재해요.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지구 단위기획 결정에 필요한 사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짓는데 지구 단위기획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구 단위기획 결정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큰 사업이니까 100% 소유권이 아니고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큰 사업이니까. 이런 예외도 존재하고요. 그 정도 역할 분담. C번, D번은 뻔한 얘기입니다. C번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말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거기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말소하라. D번에 당사자 간의 각종 협약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사업체 중에서 주택조합. 역시 이게 세 번째 나오는 조합이잖아요.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인데, 자, 우리 주택조합은 항상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조합 생각하시고, 지역과 직장과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이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통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그죠? 아직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머리가 첫 시간이라? 하여튼 이런 성격이 있는 것만 다 여기를 적용해요. 리모델링은 있는 상태에서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새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틀을 좀 요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라는 거 성격. 법인 아닙니다. 앞에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이 법인이라고 봤잖아. 권리인력처럼 봐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주택에 일 맡기니까 따로 법인일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한다면 등록사업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 자체가 권리능력자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법인하고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인이 인정이 되면은 인가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성립되는 게 법인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립 인가를 행정청에 받으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가로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세세 공통되는 규정이죠. 그런데 직장이 보통 인가 대상이지만 직장만큼은 설립, 신고로 간단하게 성립이 되는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 보통이라면 요거.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고서 가입하는 직장조합. 그 얘기만 있을 때 간단한 신고.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원칙 예외, 직장은. 자, 우리 설립인가가 원칙이에요. 방가를 1번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기억본 보시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마련, 리모델링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 그러니까 세 조합이 다 설립인가를 그것도 간단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혼자 하고 싶어서 등록한다 그럴 때 등록할 때는 국장 찾아가지만 주택조합은 간단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으면 됩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고 인가만으로 성립한다. 그 얘기는 제가 거기 화살 표시에 적어놓은 거고 선 표시에. 그리고 나서 신고하기 전에 인가와 관련해서 니은 디귿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 니은 디귿번 차이점. 니은은 지역과 직장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고요. 디귿번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지 제출 서류예요.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구별하는 거로 문제를 낸다라고 구별하는 걸 내기 때문에. 자, 우리 네 업무의 지역과 직장을 전제로 해서는 A번에 창립 총회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영어 2번까지 사업 계획서 제출까지 안 봐도 돼요. 이런 거는. 왜? 양쪽에 공통돼 있기 때문에. 구별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F번이 여기 조합만의 특징이에요. F번. F번은 리모델링에는 없는 얘기고 이런 거 차이죠. 자, 우리 F번 보시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0% 이상에 대한 토지의 사용 승낙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용 승낙서 간단하게 줄이면 여기서도 80% 이상 이 숫자를 바꿔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리모델링에는 없는 얘기고 여기에만 있는 얘기다. 그걸 아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역과 직장은 항상 건설에 공급받는다. 건설에 공급받는다라면 조합주택을 건설할 땅을 필요로 하겠네?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없다니. 조합주택을 지을 땅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땅을. 나중에 이게 사업주체로서 사업 승인 신청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확보하더라도 지금 조합 만드는 단계에서도 땅을 필요로 하는 조합인데 땅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비록 소유권 확보도 아니고 사용승낙서지만 80% 이상이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해요. 여기서는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합니까? 없어요. 여기는 아예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 주택단지에 공동택인데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건 건설 파트라 그랬죠? 증가해도 새로운 땅에 짓는 게 아니라 그 땅에다 짓는 거야. 그 땅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는 여기서는 아예 필요가 없지. 문제 낼 때 다음 중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 서류가 아닌 것 하면 지금 읽었던 거 여기 있는 거로 여기다가 뭐 찾게 하는 거지. 반대 경우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워져요. 이 차이 구별하는 게. D급번에 보시면 이번에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는 A번의 이해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F번과 G번이 있잖아. 여기만의 특징이. F번이 다음에 결의서에서 이게 바로 앞에 것이랑 따지면은 설립인가 동의 얘기예요. 설립인가 동의. 여기서만 이건 필요한 얘기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동의가. 왜? 요것이 앞에 개발조합 정비조합랑 비슷한 게 이거예요. 여기랑 완전히 다르고. 앞에서 도시발조합은 누가 가입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3분의 2 면적 3분의 2분의 설립인가 동의를 필요했잖아. 그들 중에서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정비조합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입한다 그랬죠? 그들 중에서 그래서 뭐 재개발이면 4321, 재건축이면 43, 43, 433 했던 거. 에? 여기라면 누가 가입해요? 공동택의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동의받는 원리 똑같잖아. 여기는 뭐 전체, 단지 전체 3분의 2, 뭐 동 3분의 2 이렇게 나갑니다만 바로 이게 이 결의서예요. 여기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새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선 결의서가 아예 필요 없지. 오는 사람이면 다 내 집 마련하려고 동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오니까 새로 올 때. 자, 그래서 결의서가 있어요. 이 결의서도 뭐 숫자를 바꿔낸 적은 없어. 그냥 이 차이점을 묻는 걸 내지 알아두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3분의 2가 유지가 됩니다. 사실 3분의 2 많이 나오네. 그죠? 다음에 결의서에서 가나 가번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면 전체대에서 조합 만들 때거든요. 전체대에서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유지가 되면서 각 동별로는 과반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번에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겠네요? 동의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결의서는 여기만 필요한 거죠. 또 G번은 다음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우리 개념 배울 때 했던 거.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이면 새건 안 되고 10년. 일부 증축형이면 15년이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걸 증명하는 서류 아닙니까? 역시 여기서만 필요하지 지역과 직장에는 필요가 없죠. 지역과 직장 새 주택 짓는 건데
이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넘겨봅시다. 그럼 유일한 설립신고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번에. 유일한 설립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시장의주전자에게 신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조합 중에 하나예요. 오지에 공공사업할 때 사람들 안 오니까 오게 만들려고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오지에 공공사업하는 직장을 전제로 해서 이게 지역일 리는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일만 열심히 하면 국가가 국민주택을 지어서 당신에게 단체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거 받으려고 와라. 그래서 보통 직장조합은 본인이 건설 주체가 됩니다만 요거는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본인이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직장조합이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다. 요 얘기가 붙었을 때만 신고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3번에 총회의 직접 출석 정족수가 있어요. 마치 정비업소 배웠던 숫자랑 똑같습니다. 정비조합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직접 출석 정족수 원칙은 10% 이상, 예외 20%. 이 숫자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총회 의결을 할 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 똑같습니다. 단 20% 이상 예외를 구별하시면 되는데 다만 창립총회는 보다 중요하니까 이거 20%는 정비부랑 똑같아요. 그런데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 리영이 정하는 사항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괄호 속에 쭉 적어놨습니다만 보실 분 보시고 이게 한참이죠. 그 안에 5번째 줄 밑에 6번째 줄 밑인가요? 요것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 그 안에 있는 거 일일이 보지 말아요. 그걸 언제 일일이 봐? 10% 이상이 직접 출석이고 20%라면 예외니까 창립총회 정도 기억하시고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이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남아 이거 2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원칙은 얘기 없잖아. 원칙은 예외를 할 때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굳이 한다라면은 어떤 이 중에서 구체적 내용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2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원칙을 쓸 일은 없으니까. 자, 조합원 수. 이 조합원 수도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로서 특이합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원. 항상 지금 이제 이 지역과 직장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잖아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지금 처음 나왔단 말이야. 조합원 수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만 해당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 내용 나오기 전에 요거를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틀리는 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하는 게 기본적 문제라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그 다음에 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주택 지역과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괄호 속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변경된 세대수로 다시 계산하겠죠. 지을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 조합으로 구성돼야 된다. 자, 건설 예정 세대수의 이렇게 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이 되지. 요것의 50% 이상은 돼야 된다.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수가 조합원 수가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20명 이상을 동시에 최소 요거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도 문제로 뭐 여러 번 냈던 것이고 이 숫자. 그럼 여기서도 기억할 때 우리가 50% 이상이 왜 나오느냐? 자, 조합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 조합주택을 건설했어요. 일반 주택과 조합주택은 다르죠. 조합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특징이잖아. 그래서 조합주택을 건설하면 이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당연히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급을 하거든요. 일반 공급분이 있어야 여기 나오는 비용 가지고서 분양대금 갖고 비용에 충당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야 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데 여러분들 조합주택을 분양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없어요? 근데 조합주택도 일반 분양을 분양하거든, 이거를. 조합원에게 주는 게 분양가가 더 싸지. 일반에 주는 게 비싸고. 받아본 적 없다라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합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이걸 너무 요거보다 일반에게 주는 게 더 많다라면 일반 주택이지 조합주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조합원에게 주는 게 최소 여기보다 적진 않으면 돼. 같거나 커야죠. 그래서 50% 이상을 따지는 거. 50% 이상 많을 필요도 없고 최소 50% 이상. 그래서 최소한의 조합주택 성질 때문에 그리고 20명 이상을 갖추라는 겁니다. 응? 건설에서 공급받네요. 건설에서 공급받네. 지역과 직장이지.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이 아니잖아. 수제안이 필요 없죠. 여기는. 개발조합 없어요. 정비조합 수제안 없어요. 이거 없어요. 기존 소유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만 있는 얘기지 이것이. 응? 자, 만약에 건설 예정 세대수가 자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 짓는다. 300세대를 짓겠다라고 해봐요. 그럼 조합원은 몇 명이 돼야 됩니까? 150명이 돼야 돼. 150명. 그래야 조합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충족하잖아. 이거는. 만약에 30세대를 간단하게 짓고자 조합을 간단하게 맞다. 그러면은 요게 15명은 안 되죠. 그럼 요거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20명. 최소 20명은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긴 150명이면 되고.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게 작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제 조합원 자격 봅시다. 자격. 역시 여러분 조합원 자격도 어디가 비슷하겠어요? 이 둘이 비슷한 거 이거예요. 이게 내 집 마련이라 그랬잖아. 내 집 마련.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 둘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요건 약간 차이가 나니까. 이 둘이 비슷한 거라고. 여기는 완전히 또 별개고. 어? 자, 조합원 자격 보시면은 지역조합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 만들 때부터 자격이 있어야 돼.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언제까지냐?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주택을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가능일까지. 내내 이 기간 동안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무주택 세대죠. 아니면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이 사람이 가입하는 겁니다. 원래 초기에는 무주택 세대지만 가입을 시켰어요. 나중에 85 이하 주택 한 채까지 가입을 시키게 된 겁니다. 서민용이 85 주택 한 채라면 이거 낡았을 때 교체하는 것에 대비해서 일단 조합 가입할 수 있게 해놨어요. 85 주택 한 채까지만. 그 아래 니은번은 지역에만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월 이상 거주 요건, 6월 이상 거주 요건. 그 지역에는 가전이고 신출자는 안 된다. 최소 6월 이상 거주는 해야 된다고 지역에만 있는 얘기고. 그 아래 직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위 일의 기역에 해당하는 자. 아까 무주택, 85주택 한 채.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단 설립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에서 지역과 똑같다는 것은 보통의 직장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이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만. 이렇게 둘로 나눠보셔야 되고, 그 아래 리모델링 보세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조합은 지역번에 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사업 승인 받았어요? 주택법에 따라 지금 공동주택 소유자를 얘기하죠? 당연히 혼자 못하니까 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도. 복리시설은 뭐 상가동 같은 거 주택 아니지만 요 사람도 가입을 시켜야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번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지은 공동주택 소유자. 건축법에 따라 지었더라도 공동주택이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가입할 수 있어야 되고, 괄호 속에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 소유자를 포함한다. 주상복합으로 지었다 그러면 상가 소유자도 포함을 시켜야 주택 그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나 누구는 없습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는 혼자 하면 된다 그랬죠? 단독주택 소유자만 없잖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은 조합원의 탈퇴와 비용 환급.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자유 있고 탈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조합원이 냈던 돈은 환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있다 그 얘기죠, 그냥. 그래서 1번에 그 일정한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자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탈퇴한 조합원은 괄호 속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명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명이 됐더라도 조합원이 안 된다라면 물건 못 받으니까 그동안 냈던 비용은 당연히 환급받아야 되죠. 응? 그리고 교체나 신고가 얘기도 여기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특이한 것들. 7번에 1번. 지역과 직장에만 역시 나오는 얘기예요. 지역과 직장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여기에 특이한 얘기가 예를 들어 도시개발조합에서 설립인가 받은 후에 됩니다. 정비조합 이전 돼요. 앞에서 정비조합은 직접 배웠었죠, 그죠? 설립인가 후에 양도에 따른 새로운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안 된다 그랬잖아.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원칙부터 안 돼요. 원칙부터. 좀 조합원을 좀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것도 지역과 직장에서만 안 되느냐? 좀 이따 배울 공급 파트에서 공급질서 교란금지랑 관련돼 있어요. 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야 되지 남에게 양도양수 할성 광고하지 못한다. 거기에 걸려서 지역과 직장조합원 지위는 조합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하잖아. 조합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거기에 걸려서 그래. 거기에 걸려서. 리모델링은 새로 건설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안 걸리고 거기 특유하게 걸려서 그래. 예?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라. 남에게 넘기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도 역시 원칙이 안 되지만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가 다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얻었다. 그럼 추가 모집 승인 얻었으니까 추가 모집 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음 사유로 결혼이 발생하여 충원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유. 박사가 사망이에요. 사망. 조합원이 사망이면 상속인에게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어쩔 수 없고 사망이 당연하더라면 나번에 자격 상실도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자격 상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새로운 사람 충원이 가능해야 돼요. 사망처럼. 달아보니 같은 얘기인데 다번은 조합원이 탈퇴, 라번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예정수가 변경됐을 때 변경되면 변경된 세수 기준으로 다시 조합원 수를 따지기 때문에 둘 다 이 이유를 불문하고 둘 다 똑같아요.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렇게 출발하라 그랬죠? 지역과 직장은. 근데 50% 이상이 허물어져 갖고 50% 미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갖출 수가 없겠네, 기본 성질을. 그러면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큰일 났잖아, 이게 허물어지면. 응? 충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건 당연한데 20명 이상이 허물어져서 20명 미만이 됐다라고 해도 요거는 충원 사유 아닙니다. 없잖아, 여기. 혹시 충원 사유 아닌 걸 물을 때 요건 충원할 수 없어요. 요게 충원이 되는 거지. 이럴 때 충원이 되지 이건 충원 사유가 아니라고.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것이라 제가 따로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이 정도 갖춰야 되지만 나중에는 최소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것만 유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명 미만이 됐다라는 것은 요거는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만약에 요게 허물어졌더라면 이 사유로 충원이 되는 거고. 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30세대 작을 때 문제가 돼요. 30대 짓는다면 요만큼이 돼야지 조합 출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2명이 탈퇴했다 칩시다. 그럼 18명 남았네?
그럼 15 이상은 되죠? 반 이상은 되죠? 충원할 수? 없다니까. 지금까지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천연스럽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없다니까. 이건 충원 안 된다니까. 반 이상은 유지가 되니까. 마번. 사업 승인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이후에 괄호 속에 있는 건 지나가고 이후에 입자로 선정된 지구가 양도업,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허용이 됩니다. 이때도 다시 투기고할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되면 전매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빠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업 승인 받은 이후에는 괜찮아요. 넘기는 게. 조합이 설립인가 받아서 만들어지자마자는 어떤 조합은 이익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업세 교란 문제에 걸려서 못하게 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땐 팔아도 뭐 조합원이고 오히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불리한 건 없어요. 사업 승인 이후에는 양도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스 밑에 바로 동그라미 2번이 변경되는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체 신규 가입 당시가 아니고 새로 충원되는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충원 당시가 아니고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기존 조합원도 아까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단 상속받는 자는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항상 상속은 예의잖아요. 저절로 받는 건데 무슨 자격을 필요로 합니까? 하여튼 주택조합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이나 지금 하는 부분이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읽었던 것도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이거 바로 낸 거 있고, 상속 같은 경우 자격요건 필요 없는데 이거 또 바로 낸 적도 있고, 아까 이거 또 바로 낸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다. 8번에 여러분 주택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업주체로서 사업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겠네? 사업승인 신청? 몇 년 내에 하면 돼요? 빨리 몇 년? 2? 1? 135 아닌 거 2년 이랬잖아. 따로 135는 따로. 8번에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승인 신청 시한이에요. 당연히 2년이지 몇 년 나오는 거. 건축법 주택법상 135 하는 거 2년이니까. 그 사업승인의 그 괄호 속 얘기는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리모델링은 허가를 신청하라 그 얘기고,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에서는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라고 했죠. 예외적으로 개념할 때. 그러면 건설하는 것은 사업승인 대상이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업승인 대상이 3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건설이 아니죠.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허가잖아. 그거는 우리 주택법은 건설, 공급, 리모델링 허가 파트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건설, 공급 관련 없는 리모델링 허가는 따로 뒤에서 다루잖아. 그래서 사업승인 대상이면 사업승인을 2년 내에 신청하라는 얘기고, 리모델링 허가 대상이면 리모델링 허가를 2년 내에 신청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4번처럼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히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죠. 어느 조합이? 지역과 직장. 여기서도 조합해놓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잖아.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건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이 된다니까요. 리모델링 건 필요 없으니까 그 얘기 한번 읽어봤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야. 역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역과 직장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거는 건설이니까 그 얘기죠. 또 자, 업무 대행 됐고요. 넘겨보세요. 10번에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하면 조합원 이걸로 10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역시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왜 지역과 직장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상황을 변경하고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얘기 아닙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지역과 직장밖에 없어요.
리모델링은 새로 모집을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 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만들거든요. 새로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기존 공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에서만. 조합원 모집할 때는 모집해도 되는지 승인받는 게 아니고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신고하면 돼. 신고. 뭐 조합원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모집하는 걸 뭐 물어보고 모집합니까? 그 대신 옛날에 아예 신고도 없었어요. 그냥 신문에 광고해서 모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뭐 지역에서 자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행정청에 알고는 있겠다라는 취지에 감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고해달라는 겁니다. 모집하는 걸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신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예외죠. 예외.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결혼을 충원한다. 이미 공개 모집했는데 결혼을 충원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미달이 돼서 재모집을 한다. 이럴 때는 신고 필요 없어요. 이미 처음 모집할 때 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외. 원칙과 예외. 그거 구별하는 거. 그럼 조합 끄시고. 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 시행. 다른 데서는 이제 여기부터 하는 건데, 다른 데서는. 여기는 8회를 걸쳐 하느라고, 이제 여기 들어왔네. 다른 데보다 40분 정도가 더, 그죠? 부족하게 됐네. 여기 조금씩 더 있지만. 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 절차가 이게 절차 얘기예요. 우리 건축주사랑 비슷하게 틀 잡고 하는 거. 말이 거의 비슷해. 그럼 우리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절차. 자, 먼저 대지를 확보합니다. 지을 땅을 확보하는 거 건축법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러잖아. 사업계획 승인. 이걸 건축허가 대신에 이 말을 씁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라면 받았으니까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 신고로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사용 승인. 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 건축허가 신고 대신에 요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죠. 뭐 여기 사전 결정은 없고 요거 하나 요 흐름 똑같습니다. 그럼 건축부에서는 건축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면 주택법에서는 누가 주로 하겠어요? 사업 승인권자가. 원래 다 비슷해. 그러면 사업 승인권자가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승인권자가 주로 등장할 것이다. 승인권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사람이 사업 승인에도 착수 신고도 감리자 지정도 요거만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주 대신은 주택부서는 사업주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시공자 선정합니다. 감리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원칙은 감리자는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원리는 건축이랑 비슷한 거예요. 건축부에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할 때도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한다 그랬죠. 그죠? 큰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큰 주택을 짓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승인권자 행정청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이 원리가 결국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원칙이 이 사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예외가 존재하죠. 웬만한 건 이 사람이 다 지정을 해줍니다. 사업체 눈치 없이 제대로 감리해서 그 주택 안전하게 지으라고. 근데 여기까지 승인권자가 지정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거는 아니라는 거. 다른 건 다 이 사람이에요. 이것만 아니야. 이것만 하니까 주의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하니까. 이거는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으로부터 특별히 사업 승인 받은 경우가 국장이 있지만 보통은 시장에서 구청장이 돼요. 여기는 이 사람보다 센 게 이거거든.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건설할 때까지는 큰 사업이니까 이 사람이 담당을 하지만 건설하고 검사는 검사에 불과한 건데 다 완성하고 검사하는 건데
간단한 사람이 해야죠. 건축사는 원래 이 사람이 하잖아. 시장에서 구청장이 원칙 허가권자니까. 큰일이니까 큰 사람이 하지만 검사만큼은 시장에서 구청장이 한다. 작은 일이라. 하여튼 이렇게 좀 틀을 잡으시고, 그럼 이 승인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 원리도 비슷해요. 우리 앞에서 저 관리계획 세울 때 그 원리랑. 여기는 시도지사급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건축부에서는 뭐 간단한 것이라 거의 시장에서 구청장이 했지. 여긴 큰 사업이잖아. 10만 미만이면은 특광자치자치도 시장군수. 이게 복잡해 보여도 별거 없는 겁니다. 마치 관리계획 이반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여기서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 이상에서는 크니까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듯이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결국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단 작은 시군에서 하느냐, 넓은 도시에서 하느냐. 10만 미만일 때만 시장원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마치 관리계획 위반을 시장원수가 하면은 도지사가 결정하듯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 여기서도 국장이 나서는 경우라면은 건축부서는 아예 없어요. 작은 사업이라. 근데 주택부서는 이 사람이 나서는 게 아주 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5가지가 있죠. 차라리 여기서도 이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 경우 사업 승인되는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보다. 응?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사업 승인 대상부터 보시고 승인권자 설명하고 착착착 순서로 나가면 돼요. 자, 먼저 양글 1번의 사업 승인 대상을 보시면 판글 1번의 사업 승인 대상, 즉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만 되느냐.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아까 등록 대상과 다르죠. 연간자도 빠져있고요. 사업이 1회당 규모입니다. 단독은 30호 이상. 그런데 항상 여기에 대한 예외 이제 50호, 50세대가 각각 둘씩 존재하죠. 단독은 30호 이상이지만 다만 한옥이나 공공택지를 일대적으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택 이 2가지 경우만 5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면 돼. 혜택입니다. 특히 한옥에 대한 혜택이다. 한옥은 5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 받으면 된다. 한옥 설치 장려.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를 일단치로 공급받아 짓는다 하는 것도, 그러면 공공택지를 한꺼번에 1단위로 주어서 여기에 지을 때는 50호 이상부터 하면 되니까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요 혜택을 받는 것만큼. 뭐 그런 차원에서 있는데 특히 한옥이 50호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부터인데, 아까도 슬쩍 얘기했듯이 괄호 속에 리모델링이다 그러면은 증가하는 세대수만 건설 파트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세대수만 따져서 30세대 이상이면 사업 승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중에서는 요거 빼고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사업 승인이 건설이 아니에요. 나중에 허가를 받는 거라고, 리모델링 허가를. 요거만 사업 승인 대상이 되지. 그리고 이때도 예외 50호짜리, 다음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해서 A, B 2가지가 있는데 이건 조금 길어서 좀 내기는 힘듭니다만 그냥 느낌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A번에 다음 요건을 갖춘, 이 다음 요건이 가나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서 뭐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은 웬만한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런 다음 요건을 갖춘 도시형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사세. 그런데 이건 도시형에 대한 혜택이긴 혜택인데 도시형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에 대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룸형이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30세대 이상이 되는 거죠. 도시형 중에서 원룸형은 그 전부터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활성화를 해서 나중에 나온 거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부터 지을 때면 사업 승인 받으면 된다라고 혜택 주는 겁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B번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정비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반쪽짜리로 할 때만 50세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반쪽짜리로 하는 것이 시행자가 기반설만 손대주고 주택은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 반쪽짜리 방법은 달동네밖에 없잖아, 그죠?
시행자가 하는 건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직접 한다면 이건 정비사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반쪽조라는 이 사업만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고 주택보유 적용을 받는 것이고, 주택법에 따라 지을 때는 50세대 이상부터, 50세가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 짓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건데 있습니다. 대지는 만 이상이고, 대지는 만 이상이고, 사업 승인권자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시드사, 대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지 면적 10만 이상, 그 아래 특광 시장수가 되는 경우가 10만 미만인 경우, 국장이 되는 경우 보세요. 국장이 되는 경우 5가지. 네 가지. 좀 더 줄이면 3가지. 자, 1번.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입니다.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요, 규모 전혀 상관없이, 괄호 속에 지자체나 지방소는 아니다. 요걸 잘 주의하셔야 되지. 여러분,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지방에서만 해주면은 지역 차별에 대해서 안 되죠?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겠죠? 토지주택공사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국장이 받는 게 편하다라고 그러는 거야. 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러나 지자체나 지방사무는 공공사업체는 속하기는 해도 그 지방에서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지.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지방에서만 하니까 원칙으로 돌아와서 10만 이상 미만에 따라서 행정선거, 지방행정처 받으면 되지. 여기 들어올 건 아니잖아. 이건 국가나 토지대관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과 거의 같이 보셔야 될 게 리을번이에요. 리을번. D번. 제가 요약서를 내도 어디서는 기억니은이고 어디서는 ABCD고 참 맘대로 막 다 바꿔놔갖고. 왜 원고 그대로 왜 그대로 해달라 해도 그 손을 대는지 몰라요. 어디선 기억니은, 어디선 ABCD, 예? 어디서는 막 그런 거 싫으면 막 그냥 없애버렸어. 막 없애버리고 점만 찍는 데도 있어. 만드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편집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자, D번 보세요. 그래도 뭐 아랍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더라고.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회사 내 자산관리회사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때도 공공주택 건설사업 할 때만입니다. 좀 길지만 주택법에서 이런 얘기가 뒤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뒤에서 나오면 항상 요거는 토지주택공사처럼 취급을 하신대. 원래 부동산 투자회사는 민간 아닙니까? 민간인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전제 조건 속에서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공공처럼 봐줘야 되고, 이것도 이런 공공성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럼 공공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역시 지방에서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공공의 50%를 초과 출자했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하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요 얘기하나 요런 조건을 가진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오면 주택법에서는 다 공공 중에서도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돼요. 토지주택공사처럼. 요것도 정확하게는 이 자산관리회사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또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4가지 회사 3가지로 줄일 수도 있다고 한 게 이거예요. 앞으로 요거 나오면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공공에 하는 경우. 자, 이제 B번, C번은 꼭 A번 잘 알았다 하면 B번, C번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B번은 330만 이상.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때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 있잖아. 이건 누가 하든지 상관없어. 사업자는 상관없이.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이상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는 워낙 그래서 국장이 하는구나. C번이요?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을 내죠. 항상 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하잖아요. 또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면은 국장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광역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광역지자체장들끼리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국장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국장이 하는 경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방가로 3번 얘기는 우리가 역시 많이 했던 거,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6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했던 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큰 사업이래야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죠? 공구별로 분할하면 최소 2로 분할하고,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각각의 공구별로는 최소 300세대 이상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별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안 되면 공구별 사업이 불가능하죠. 600세대 이상. 자, 일단 쉽시다, 여기서.